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도 이어집니다. 거기서 또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까지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바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이제 파란색 불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보면은 거꾸로 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좀 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그쪽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섹터에서는 좀 상승한 종목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5% 빠졌습니다. 2,363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1.79% 하락했습니다. 770선 안착했습니다. 자, 상승 종목 수는 600개가 넘는 종목 수,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고요.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습니다. 네, 오늘 수급도 살펴보면 양시장 모두 개인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618억 원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487억 원을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테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바로 화장품 관련주들. 비중국 시장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 호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크게 올라갔고요. 마녀공장은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자, 오늘 조선 빅3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지난 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는데 이 막차를 탄 한화오션이 빅3 모두 흑자 전환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카타르 발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들 잠시 후 제가 준비한 브리핑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장에서 2차 전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GM의 전기차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삼성 SDI는 52주 신저가를 찍기도 했고요. LNF 그리고 에코프로도 8%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스크 관련 섹터가 오늘 시장 막판에 대다수 종목들이 올라갔었거든요. 바로 이 중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주마다 한 100명 정도의 환자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폐렴과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들이 오늘 장 막판에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2차 전지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2차 전지 올라갈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블룸버그에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한국의 28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베팅이 실패할 위험에 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파업에 있습니다. S&E 리서치를 보면은 노조가 상당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이제 수요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예상보다 약한 전기차의 수요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겠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은 장기적인 문제가 될 위험에 있기는 하지만 막대한 정부의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정부의 지원은 IRA법으로 인한 세금 공제 부여가 있고요. 그쵸. 또 에너지부에서 포드와 GM벤처에 총 117달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모으고는 있으나 악재만 가득합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두운 2차 전지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한정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급망 침투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곳에서 조금 더 올려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고금리 기조로 인한 구매력이 위축이 되면서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가격 전쟁이 시작되고 또 GM과 포드의 일부 전기차에 있어서
있어서 투자를 조금 줄이겠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하락세에다가 네. 조금 더 불을 지펴줬는데요. 서정대 박철환 자동차학과 교수의 코멘트에 따르면 이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미국에 그렇게 많은 공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가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2024년 매출 성장률은 올해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하락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임민서 아나운서가 준비한 브리핑 통해 살펴봤는데 오늘 대다 종목들이 좀 대거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무엇보다 좀 오랜만에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하나오션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국내에 있는 빅3 조선사가 이제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태조 이방원부터 시작한 모멘텀이 그때 이제 수주를 받았고 이제 지금부터는 흑자 전환이 모두 된 상태입니다. 사실 매출에 비하면은 사실 흑자 전환 규모는 상당히 아직 적습니다. 네. 하지만 더 늘려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그것을 슈퍼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오션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요 지금 1조가 넘고요. 이번 3분기에서는 2조도 넘는 2조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너무 작습니다. 741억인데요. 이걸 좀 비교해서 볼까요? 전분기에서 영업 적자가 1,500억 원대였습니다. 이걸 줄이고 740억 원을 했다는 것은 분기 만에 2,200억 원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이 12분기 만이니까 거의 뭐 이제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건데 이번 흑자 전환에 대한 스케일도요. 증권사 컨센서스보다 35억 원 정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재무 상태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는요. 재무 상태 부채 비율이 1,500%가 넘었거든요. 자, 올해 현재 3분기는요. 397%. 그리고 하나오션의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인데 그 유상증자가 모두 끝나고 난다면은 부채 비율도 200%대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LNG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G선을 팔면서 고부가치 선박을 팔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남기는 전략이 현재 조선주 주가 상승, 조선주 슈퍼사이클의 증명이 되는 자료인데요. 자, 현재 LNG선만 그 중에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삼아보면 좋을지 다음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의 차트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봉인데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닐까. 특히나 내려갈 만큼 내려갔구나라는 걸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들이 유상증자 여파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것 같고 증권사에서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조선주들이 당시 한번 주가 상승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현재 4분기 카타르 대규모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에는 안 나왔으나 그 시간 이후에 바로 대규모 발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저희가 작전명 시크릿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카타르에서는 이제 7,700만 톤이 늘려나는데 이번에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 2배는 안 되지만 1억 2,600만 톤으로 LNG가 더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40%를 차지할 수 있는 국내 조선 빅3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많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브리핑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어떤 공시와 이슈들이 나왔었는지 비밀요원 임혜정 아나운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전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입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마이너스 금리로 대표되는 완화 정책을 추진해온 일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엔저가 심화되는 가운데 통화 정책의 기조를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으로 전환할 경우에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는 돈을 빌려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일명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탈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자금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만약에 해외 주식 채권에 이 투자된 자금이 이탈하게 될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사입니다. 오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란히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리전으로 불릴 수 있는 클라우드 분야를 놓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분 매출에서 전년 대비 19% 늘어난 약 2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는데요. 이를 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히 AI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구글은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는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53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증권가가 추정한 것보다 27%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또 전했네요. 다음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재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서를 접수함에 따라 평택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약 1,054억 원으로 이는 매출액의 10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입니다. 오늘 국내에서 럼피스킨병 확산세 지속 소식에 시간외에서 6개와 수산테마주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2위에 마니커, 코스닥 2위에 마니커 FNG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또 코스닥 3, 4위에 메가이CS, 메디아나, 의료기기 관련주도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확산에 우려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풀이가 됩니다. 6위에서 10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9위에는 인천도시가스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8위에 원익큐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소식들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 명시클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브리핑에서 준비했었던 이야기, 이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좀 연장선상으로 더 바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 주요 뉴스가 바로 한국과 카타르,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격상, 이 조선주와 관련된 LNG 추가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조 규모라고 하고요. 이 안에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일단 계약이 17척 정도를 했고 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둘이 해서 한 30척 정도를 앞으로 수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3 모두 지금 매력적인 것 같은데 아까 브리핑 자료에서 보니까 하나오션은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오히려 더 좋은 위치인가요, 지금? 네, 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조선주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맞아요.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카타르발 1차 프로젝트는 끝났고 2차 프로젝트 수주가 하반기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5조 원 규모 17척 네. LNG 선박을 수주했다라는 게 사실 오늘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지난 10월 초에 MOA 합의각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본계약이 이번에 이제 체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노출된 뉴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빅3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10척 이상의 LNG 선박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기존 수주 물량도 점진적으로 매출 인식되면서 흑자 전환했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특히 실적이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다른 조선주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이 최근까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반등을 했지만 사실 조선주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4분기에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내년 1, 2분기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조선주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언제 종식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는데 터닝 포인트에 위치한 조선주. 그런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주가 유독 이스라엘 하마스 쪽에 영향을 받는 섹터인가요? 아니면 사실 그쪽에 영향을 받는 섹터가 다 있잖아요. 사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는 거지 뭐 조선주가 특히 유독 그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그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은 유가가 좀 $80 초반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90나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라면 LNG 선박 유조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 천연가스 가격 상승하게 되면 네. 오히려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가 악화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조선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국내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주들 빅3 현재 흐름 좀 보면은 민수 아나운서도 아까 차트 봤잖아요. 네. 고점에서 엄청 많이 내려와 있죠. 전 이 내려왔던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맞습니다. 주가가 심하게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주가는 어느 정도 기대감에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잘 못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것 아,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네. 그 이후에 포스코 퓨처임이라든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었는데 조선주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그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다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꽤 잘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도 회복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네. 경우 추가적으로 수주 5조 원 규모의 수주 이슈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이 개선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과 카타르 여기 지금 조선주 말고도 뭐 방산, 국방, 스마트팜, 뭐 농업, 해운 등등등 MOU 기대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게 혹시 조선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일단 사실 조선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그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단연 방산이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쪽으로도 지금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천궁2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고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LIG 넥스원이 생산하고 있는 방산업 그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K방산 업체들은 아마 향후에도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 시장 상황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스마트팜 쪽인데 네.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많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최근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조금 지금 현재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올라갔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뉴스 좀 마무리해보면서 종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한 빅3 혹은 백인현 매니저라면은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자재 쪽을 보는 게 더 낫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사실 둘 다 괜찮은데요. 사실 뭐 최근에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 뭐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조선 기자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HSD 엔진 같은 경우, 네. 그거는 이제 국내 조선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로 중국 업체 선박 업체들로부터도 이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이제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조선 빅3 업체들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카타르 1차 프로젝트 때 많이 수주를 했던 기업들 위주로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일본과 관련된 소식이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끝날까라는 소식인데 완화 정책을 펼쳤던 일본이 긴축으로 전환을 한다면 이 국채 매입으로 금리를 억제해온 일본 정부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에 지금 엔화 자체가 일본 자체가 지금
지금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부담이 굉장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국채를 매입하면서 국채 금리를 낮추고 있었는데 국채에 매입하는 부분을 줄이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일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로 네.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네. 이 부분을 마이너스 금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라면 인플레는 해소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국채를 많이 했던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네. 금리 부담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에서 저가의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을 하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자금을 유출할 수 있는 그렇죠.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증시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다. 사실 일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본이 안 좋게 되면 우리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국도 덩달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뉴스를 갖고 온 건 이제 이 부분도 설명드리기 위함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아권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일본, 원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원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대표적인 수출 업체들인 반도체랑 자동차 업체들 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랑 일본도 같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반도체랑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로만은 이제 수혜를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국내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과거처럼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일단 판매량이라든지 수출 금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경쟁국 대비 늘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네. 일본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서 그럼 그 자금이 아마 고금리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고금리 맞습니다. 나라로.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어떻게 영향이 오죠? 아무래도 이제 저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까지 만약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면 조금 아쉬운 시장 상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일본까지 나타난다라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아시아 증시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왜 우리나라 시장만 빠집니까? 아시아에서? 글쎄요. 그거 사실 항상 우리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긴 한데 네. 사실 지금 많이 빠졌던 종목 오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상승 종목이 더 많긴 했습니다. 대신 시가총액이 컸던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컸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랑 2차 전지 관련 그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면서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내 증시만 많이 빠진 것으로 보고 있긴 한데 네. 사실 바이오랑 2차 전지를 빼고 나머지 반도체라든지 화장품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그나마 쏘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금 이탈을 막으려면 일단 인플레 걱정이 되고 또 인플레 막으려면 자금 이탈도 걱정이 되는 이도저도 좀 애매한 스탠스에 위치한 일본에 대한 이슈 지금 나눠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좀 아시아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비구이 위안 달러채 디폴트 선언을 이런 얘기가 사실 이제 이번 주 내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 이슈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한규수 매니저와 이야기를 할 때는 중국이 키가 될 것이고 중국이 반등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함께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식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좀 반등을 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비구이 위안 디폴트 이슈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어떤 투자자도 그렇죠. 잘 확신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지난 2021년도에 중국 부동산 3위 업체인 헝다가 파산했을 당시에는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기억하실 텐데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동산 1위 업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구이 위안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협력 업체들이 함께 디폴트를 굉장히 이제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네. 대출을 받고 이제 주택이 올라가길 기다리는데 디포트를 해버리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이자는 계속해서 나가는데 들어갈 집은 지어지지 않고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함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판 리먼 사태라고도 하는데 네.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부양 정책을 위해서 이제 많은 적극적으로 이제 부양 정책을 펴고 있는데 네. 비구이 위안이 터지면서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클라우드에 있어서 희비가 갈렸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보다 좀 높은 예상보다 좀 실적을 상회하면서 좋게 웃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구글은 알파벳이죠. 어닝 미스가 나오면 이 클라우드 쪽에서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울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확실히 AI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이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네. 시스템을 클라우드화 한다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부각될 거라고 봤었는데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분 실적이 굉장히 20%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애프터 마켓에서 4%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왔지만 오히려 반대로 클라우드 부분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애프터 마켓에서는 마이너스 한 5% 정도 빠졌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성장률이 20%가 넘었었고 네. 그리고 그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20%가 넘었었거든요. 성장률이. 네. 즉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엄청나게 성장할 거로 봤는데 알파벳이 20%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클라우드 부분 자체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국내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늘 미국장 마치고 애프터 마켓에서 알파벳이 마이너스 한 4, 5% 정도 빠졌었는데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프리마켓 시장에서 알파벳 주가 변동성을 봤었는데 마이너스 한 0. 몇 %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알파벳이 시장에서 반등을 준다라면 내일장에서는 다시 한번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특히 내일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반도체랑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함께 내일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좋은 실적을 내고 앞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그럼 클라우드 관련주들은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좀 뚜렷한 종목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클라우드라고 하면 일단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랑 연관이 되니까 네. 뭐 KINX랑 가비아 정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센터로 가야 같고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 클라우드 보안 관련 종목들은 국내에 꽤 있거든요. 뭐 모니터랩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클라우드 보안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양하게 이제 워낙 이제 ICT 분야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어제 전화 찬스로 모아 데이터 편입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나요? 네, 사실 이제 모아 데이터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사실 과거에 이제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 이슈 때문에 먹통 한번 있었던 그쵸. 적이 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ICT 즉 정보통신 기술 부분에서 이슈가 있을 때 포착을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클라우드 쪽에서도 이제 이슈가 있을 때 모아 데이터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뭐 장중에 이제 11%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네.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밀리긴 했는데 정말. 그래도 향후에는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우리가 포트 대결에서 또 좀 자세한 전략도 이야기 리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관련주들은 이제 보안 관련주, 클라우드 보안 관련주, 데이터 센터 한번 스터디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마감 후 주요 공시 어떤 내용들이 또 오고 갔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일단 14.6% 영업이익은 좀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 매일 계속 분기마다 좋은 실적으로 화답을 했었는데 네. 이게 뭔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사실 지금 제가 HD 현대건설기계 공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최근에 이제 10월 12일 날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9월 25일 날 교보증권이 예측했던 컨센보다는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잘 나왔었다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왔었는데 일단 중국 쪽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건설기계 업체들, 중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거의 뭐 30% 정도 됐었는데 네. 최근에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쪽 매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북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채굴하는 국가들 쪽으로 중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출 비중이 중국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보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실적은 이제 3분기 또 4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잘 이번에 만약에 이제 실적 이슈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저점을 잘 포착하신다라면 향후에는 중국 쪽 인프라가 살아나면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HD 현대건설기계 한창 볼 때는 막 이제 뭐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 기대감도 받았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것도 봤는데 일단 현재는 중국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고 실적은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현대건설기계 공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공시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나왔죠. 3분기 영업이익이 3,185억 원, 그리고 또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뭐 장중에서는 2%대 하락을 하면서 끝났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그렇게 큰 상승은 없었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 특히 바이오 쪽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쪽인데 일단 이쪽에서 이제 실적이 뚜렷하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 공시를 가지고 왔냐면 지금 현재 글로벌 CDMO 매출 1위 업체 경쟁사인 론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가이던스를 하향했거든요.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우리 증권사들이 전망했던 컨센보다 훨씬 더 잘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CDMO 부분에서 가이던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목표가를 한 90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뭐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반대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폭도 작고 상승할 때 오히려 퍼포먼스도 잘 내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주가 추이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5% 넘게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한 2%가량 빠졌죠. 최대 빠졌으니 2.57까지도 빠졌는데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은 오늘 다 추대가 됐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다 출회됐다라고는 확신하기 어렵죠. 그쵸, 근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하락한 거는 그냥 바이오 섹터 자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가 매수 기회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를 이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바이오를 고르신다라면 여러분들 편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어서 이번에 LNF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 역할로 뭐 패시브 자금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너무 섹터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냥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그 코스피 이전하는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공매도 이슈 때문인데요. 사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2020년 3월 달에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했고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로 이제 했습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근데 LNF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코스피 200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못 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지난번 8월 달에 한번 올랐었는데 일단 뭐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 이슈 때문에 LNF가 반등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리튬 가격이 어제 같은 경우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 발표 IR을 하면서 리튬 가격이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빠지지 않고 지금부터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만약 그 코멘트대로라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지금보다는 더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보다 더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제 리튬 가격 반등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LNF 네.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또 네 번째 공시 잠깐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영풍재지 평택공장 생산 중단 공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내일 영풍재지 다시 거래가 재개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반대 매매, 차익 네, 매물 그렇죠. 때문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미수금이 계속해서 누적으로 쌓이고 있던 게 영풍재지 때문에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정지는 되었는데 미수금을 못 팔게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영향이 나왔는데 일단 내일 만약에 이제 상장 거래 재개되면 반대 매매가 대거 추출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아마 꽤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바로 이제 말아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영풍재지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악화된다라면 내일 장 초반은 그래도 조금 하락해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풍재지 반대 매매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내일 키움증권도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려나요? 사실 이제 키움증권 같은 네. 경우에도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수금을 변제했을 때 키움증권이 충분히 전량 다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장전에 키움증권도 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작전면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탁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거즈 백인현 매니저와 계속해서 함께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셨을지 한 줄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 오늘장 한 줄 정리는 2차 전지와 바이오 이외에는 무난했던 하루 앞전에 얘기를 했었죠. 또 내일장 코멘트로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체크. 내일장 주의할 점은 페닉셀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알겠고 페닉셀? 어떤 건가요? 일단 반대 매매가 장 초반에 출현되다 보면 사실 영풍재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뭐 따로 이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서 반대 매매가 안 나가도록 이제 변제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난 9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랑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이 물려있는 상태가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만약에 오늘 2차 전지가 급락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2차 전지를 추가적으로 매도해버리면 사실 나중에 반등했을 때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대 매매를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이더라도 패닉셀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좀 2차전지 고점에 소위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굳이 매도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은 사실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추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현금 비중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이럴 때는 사실 뭐 따로 이제 자금을 구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금을 추가적으로 넣기보다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다라면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도 대장주 위주로 포트 압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반도체 섹터의 반등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포트를 어느 정도 조금 반도체 쪽으로도 분산하는 방법도 조금은 시장이 회복할 때 조금 계좌가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2차전지 크게 빠지고 바이오도 크게 빠지는데 반도체 의외로 또 잘 버텨줬습니다. 맞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조금 차별되는 모습은 지금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한 5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HBM3 같은 경우 가장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HBM 같은 경우에 특히 또 마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 만약에 이제 HBM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와준다라면 우리가 HBM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올 거예요. 지금 아마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이상 적자를 보였었고,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한 2조 9천억 정도 적자를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분기 적자 폭이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보다 좀 줄여준다라면 HBM이 근거해서 그거보다 좀 줄여준다라면 HBM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조 6천억까지만 줄여도 진짜 지난 분기보다 1조 2천억 원 정도를 줄인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또 평가할지도 내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모로우 스타워즈 지금 수익률 대결 펼쳐지고 있는데요. 룰과 순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가씩 나가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가 가능합니다. 순위 네. 볼까요? 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27% 수익률, 어제보다 더 올라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다시 또 등장했습니다. 네, 3위와 4위가 지금 상당히 치열합니다. 주설 매니저와 함께. 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 1위 한규수 매니저의 시큐레터가 이번 달 내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 김병진 매니저의 코스메카 코리아 11.76%, 3위도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11.11% 기록됐습니다. 자,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이 종목이 이번에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맞아요. 포트 내에서는 지금 모아데이터 한 종목밖에 없긴 한데 네. SAMG 엔터도 있었죠. 인텔리안테크, 센서뷰, LIG 넥스원, 모아데이터 보면은 수로만 따지면은 상승한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모아데이터가 지금 일단 포트 안에 있는데 아까에 이어서 조금 더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아쉬워요. 목표가랑 한 100원 차이 났죠? 맞습니다. 사실 모아데이터가 오늘 마무리만 잘 마감해줬으면 2위랑 이제 한번 경쟁을 제대로 한번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클라우드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새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큰 기대를 하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방송할 때 아침 8시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때 오늘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갈 거다라고 하고 저녁 방송할 때 자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밀리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아쉬워요. 제가 다 아쉽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벳이 오늘 그 새벽에 미장 마감하고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너스 한 4, 5% 빠졌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생각보다 덜 빠졌거든요. 만약에 알파벳이 오늘 플러스로 마감해 준다라면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이제
상승폭이 꽤 나와준다라면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은 내일도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랄까 지금은 HBM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섹터 자체가 사실 되게 생소한 섹터이긴 하잖아요. 그쵸. 모아데이터가 이 안에서는 가장 좀 대장주격이라고 봐도 돼요? 일단 대장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가장 잘 나가는 종목. 일단 제가 이제 모아데이터 사실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뭐 아까 한 교수 매니저님 또 시큐레이터로 지금 아, 예, 종목 맞아요. 1위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사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이랑 뭐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안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될 센서뷰 거란 있었잖아요. 말이죠. 네네. 예. 이슈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큐레이터 같은 경우에 최근 좋은 모습을 한 번씩 시세 줄 때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허. 시세를 한 번씩 줄 때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모아데이터도 수익률 대결 측면에서 뭐 종목도 좋긴 하지만 한 방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네. 모아데이터 한 방은 있지만 대장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리뷰를 주셨습니다. 뭐 대장주면 어떻고 뭐 수익만 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쉽네요. 내일장에서 또 큰 상승을 바라보면서 또 내일은 어떤 종목을 네. 편입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웹방화벽 1위 정보 보안 업체인데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관련 업체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시장에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이제 아마존이고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이제 그 구글 알파벳인데 네.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업체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클라우드 시장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특히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3월 달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서까지 획득했기 때문에 내일장 다시 한번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부각한다라면 모니터랩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네. 빠졌고 지금 공모가가 9,000원대 이상인데 지금 공모가보다도 많이 빠진 상태이거든요. 대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붙고 있고 지금 21선을 만약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다라면 충분히 10,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전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사인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부터는 충분히 저가 매수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7,150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랩입니다. 매수가 일단 7,150원, 현재가가 7,310원인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뭐 이제 데이터 센터, 보안,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언제 한번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종목도 공부를 하고 섹터 전반적인 이해가 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한 장소가 있겠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네.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지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 보안 관련 종목들은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지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네이버 밴드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와 함께 제가 드리는 코멘트 그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인년 매니저 네이버 밴드 가면 정말 좋은 자료 많거든요. 가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아침 8시 무료 방송이면 아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같이 보지 않을까. 아마 보통 네. 이제 장전에 대기업 그쵸. 같은 경우에는 장전에 예.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방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백인년 매니저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인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